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덥습니다. 무더위 잘 피하시기 바래요. 요즘 종목들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보니까 이 돈이 흐름을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느껴져요. 그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요리 갈지 저리 갈지 지금 막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좀 헤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꾸 요즘 보니까 뭐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뭐 유튜브에서도 지금 큰 위기가 온다. 막 그런 겁주잖아요. 지금 뭐 중국이 뭐 폭망할 거다. 폭망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식장 작살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대위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뭐 대위기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이 아무리 공산국가고 허접하더라도 저 나라는 뭔가 인위적으로 다 이렇게 뜯어 고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허무하게 박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이 되잖아요. 공산당 좋은 게 뭐야? 지네 멋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제가 볼 땐 나중에 뭐 인위적으로 하더라도 뭔가 다시 정상 상태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억지로라도 또 만들어 놔가지고 궤도에 올려놓겠죠.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차분하게 우리는 냉정하게 일단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삼성전자 투자하기 참 힘들죠. 어제 좀 싸게 샀는데 오늘도 또 떨어지니까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떨어질 때 좀 사 모으면은 평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 재미로 하시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88층에서 물타기가 시작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77층까지 내려왔다. 88에서 77까지 왔다. 대단한 분이네요. 물타다가 대주주 되겠네요. 물타다가 대주주 되겠네요. 어떤 삼성전자 그 주가가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목표 주가로 제시한 9만전자, 이 9만전자를 향하기커녕 6만 원 선을 향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려요. 그리면서 주주들의 이제 볼멘 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인데, 이 반도체 업황 반등과 AI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그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쪽 부분의 호조와 최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그리고 초반의 호평 등 이런 각종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가 더 커지는 양상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에서 불어닥친 위기감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삼성전자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6만 3천 원까지 단기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코스피 지수 전체적으로도 한 2,500선이 이제 붕괴할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납니다. 2,500선이 붕괴할 수 있다. IBK 그 연구원이 그래요. 연구원이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일단락되는 가운데 이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다 보니 중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죠.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견고한 경기 흐름을 보인 미국의 그런 경기가 중국과 교역 그 악화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 역시 하반기에 그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특히 한국의 중국 익스포저가 크다는 점에서 단기 약화 가능성 크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날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니까 각각 1.7%, 2.59%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2525.64와 878.29로 이제 마쳤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 염려 속에서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업체죠. 비구이유안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디폴트 우려가 확대된 영향을 받아요. 디폴트. 증시는 중국 정책 당국자들의 명확한 정책 대응이 나올 때까지는 하방 위험이 지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전날 급락으로 인해서 올해 상승 추세의 저점 연결대를 하향 이탈하다 보니까 지지선 설정이 어려울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달 코스피 하락률은 지난 헝다 사태가 불거진 21년 9월 당시 하락률과 유사한 한 4%대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컨트리 가든이 헝다에 비해서 매출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하락폭은 더 클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연구원은 그래요. 중국 리스크의 영향으로 국내 시가총액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면하기 힘들 거다. 이 때문에 코스피 그 지수 전체적으로도 2,500선 아래의 단기 저점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바닥을 통과했다고 보는 반도체 업황이 다시 꺾인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은 삼성전자 감산 발표 당시에 주가 63,000원에서 한 65,000원 수준이 단기 바닥일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삼성전자 감산 당시 코스피 지수를 고려할 경우 대략 한 2,400포인트 중후반 그쪽 부분이 이제 단기 저점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원이라는 친구가 바닥은 63,000원이다. 63,000원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63,000원이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정보업체가 집계한 국내 증권사들의 그 삼성전자 목표주가 컨센은 한 91,364원이라고 해요. 이번 중국 부동산 이슈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를 일단락시키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오는 24일에 개최하는 잭스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그 매파적인 그런 자세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를 재차 부각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다만 중국의 그 미국 국채 매각에 따른 유동성 확보로 미국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공정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국채 10년물의 전고점 돌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덧붙여요. 이 밖에도 연구원은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다 보니 유가와 원자재 시장의 하락 전망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재료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좀 조정은 좀 받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조정은 받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늘 얘기하죠. 이게 앞의 일을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가다가도 이렇게 중국 사태가 터져버리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만 영향받아요? 다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가 좀 빠집니다. 빠지면서 다시 또 우리는 주워 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보면 또 터져요. 환율이 갑자기 튄다든지 그리고 바이든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거야.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대중 갈등, 미중 갈등을 더 크게 부추기는 거겠죠. 하여튼 별의별 지시들이 다 나옵니다. 생각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변수들에 우리가 너무 일일비하면은 힘들어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